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모두가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감회가 남다릅니다. 바로 이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처음 개최된 지난 2021년 1회차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4회차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년 우리 예비 개발자분들의 놀라운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의 멋진 도전의 시작점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요. 좌측 하단 모니터에 보이시죠? 서희주 수어 통역사분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든든한데요. 메타버스 인재 발굴을 위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로 벌써 4년 차를 맞이한 국내 최대 민관협력 경진대회입니다. 오늘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팀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이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회 참가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 강연부터 평가 기준 안내 시간,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모두가 유익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지금 닉네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행사 중 진행되는 경품 추첨은 닉네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팀 이름, 언더바, 자신의 휴대전화 뒤 4자리로 설정해 주셔야지만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바타 머리 위쪽과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팀 이름, 언더바, 자신의 휴대전화 뒤 4자리로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총 4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운영위원장 아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석혜정입니다. 유니버스를 넘어 메타버스로 세상을 초연결하는 지성의 대축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타버스와 AI로 열리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특강 강연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오지현 에반젤리스트님께서 메타버스와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리액션 준비되셨죠?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티 오시연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XR,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니티 직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유니티 회사 입장이 아닌 산업 종사자로서의 개인 의견들을 좀 많이 포함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유니티 직원이다 보니까 유니티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니티는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툴킷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니티로 많은 재밌는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메타버스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 디자인들은 굉장히 많은 개발 과정에서 이터레이션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을 가져오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직원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건설 현장 아니면 공장 그런 위험한 곳에서는 트레이닝 없이 바로 직원이 투입되면 그만큼 위험하겠죠. 사고 확률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 트레이닝하고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사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이런 기술들이 쓰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좀 게임이라든가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겠지만 이런 산업군에서는 이미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 일상으로 확장되고 가상과 현실의 시너지가 일어나야만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계속 발전하고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이런 기술들 중심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60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낚시하고 갑자기 등산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게 되면서 이런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가상 공간의 니즈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요즘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이런 가상 공간에서 공연일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에버퍼플 콘서트라고 실시간으로 유니티로 렌더링이 된 온라인으로 송출된 콘서트입니다. 아마 버추얼 유튜버 개념은 요즘은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버추얼 유튜버 아니면 사이버 인플루언서가 공연을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낼 거니까 I'm so bad bad 차라리 기적일래 눈치 보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단 100번 나 I'm just on my way 강섭은 no no way 말해버릴지도 몰라 너가 잘 알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이대 완벽하니까 네.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1분 미리 보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좋네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설명하면 되게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딱 영상만 보시면 다들 아시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사실 보신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세돌뿐만 아니고 여러 가상 인물들 아니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버추얼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악어의 놀이터 2 콘서트가 진행됐었는데요. 동접수가 48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서브컬처가 아니라 결국 그걸 넘어서 메인스트림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 그리고 이런 많은 사이버 공간들 아니면 이런 많은 메타버스 공간들이 사실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언리얼 엔진도 마찬가지고 고달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게임 엔진뿐만 아니고 블렌더, 마야, 맥스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런 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런 공간들이 계속 발전되고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참여한 기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XR과 AI가 서로 시너지가 일으키면서 계속 발전하고 확장되겠죠. 이 메타버스 공간은 AI가 활용되고 XR로 확장되면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계속 제가 산업 디자인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산업 디자인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뭔가 디자인, 그림, 뭔가 만든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2D 스크린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모니터도 2D 스크린이라고 2D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VR 장비, XR 장비를 끼게 되면 이거는 3D 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2D 캔버스에서 그 캔버스 공간 3D로 확장돼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얼마 전에 K-팝 공연을 메가박스에서 그 극장에서 다들 관객들이 VR 끼고 참여한 건데요. 이 스크린샷만 봐선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참여했던 관객들은 되게 100% 만족하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되게 익숙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요즘 아이들 보면은 다 길거리 걸으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길 걷고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영화도 보고 아니면 뱅킹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들이 핸드폰이란 이 작은 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일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듯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XR, VR, AR 이런 것들도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걸 가지고 거품이 꺼졌다느니 아니면 기술 죽었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 상관없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술들도 계속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애플 비전 프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 퀘스트뿐만 아니고 이젠 애플 비전 프로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홍보 영상을 보면 서로 기기는 다른데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제품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 거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많이 서비스가 되면서 계속 이점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기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분야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수술할 때 이런 장비들 끼고, 물론 이 수술 시간 내내 끼진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 잠깐 껴서 이런 차트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겠죠. 다만 문제는 제작 비용입니다. 되게 아이디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제작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런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디어 단계, 프로토타이핑 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사이클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저희 서비스 홍보를 좀 할 텐데요. 저희 뮤즈라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툴킷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뮤즈챗, 이건 챗GPT 같은 거라서 제가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발하면서 모르는 부분, 막힌 부분들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물어보면은 이런 인공지능이 개발 가이드도 해주고 많은 궁금증 그리고 문제점들 해결해 주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에셋 제작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2D 스프라이트도 만들어주고 텍스처도 만들어주고 또 텍스처 매핑까지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줍니다.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점프하는 걸 만들어줘 하면은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로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런 비헤비어 툴을 통해서 로직도 만들어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이터레이션도 짧아지고 개발 비용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컨텐츠 자체에 AI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AI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필기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상대 알파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게임 대전 상대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들을 사용하려면 사실 우린 AI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AI는 개발할 줄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AI를 직접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AI 모듈을 가지고 AI 모델을 선택해서 유니티로 가져와서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런타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센티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사람과 AI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로봇가 코멘트를 할 텐데 그 로봇 코멘트는 실시간으로 AI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말하는 거는 또 다시 텍스트로 변환돼서 이 텍스트로 챗GPT처럼 그렇게 AI에게 입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 대화를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Good evening. Welcome to the pulsing heart of Yenova. Where are you headed? To the police station, please. Certainly. What's the reason for your visit? It's official business. Understood. Rumor has it there were some disturbances in the vicinity recently. I'm aware, but I can't talk about it. It's confidential. Got it. We, robotaxis, are programmed to be curious beings. Actually, could I see your taxi log? It may have some info I'm looking for. Sorry, I'm obligated to protect customer data. I understand, but I have the authority to do so. Acknowledged. Access granted. What details from the log would you like to access? This man might be linked to recent events. Recognize him?
Allow me a moment to cross-reference with our taxi database. Indeed, one of our units recently transported him to a nearby club, the Luminous Lair. Okay. Change our destination then. Head there fast. Route set for Luminous Lair. We'll be there in no time. 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메타버스와 AI, XR 이런 미래라고 적긴 했는데 사실 제가 감히 미래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땐 정말 큰 혁신이었거든. 그 전에는 PDA-폰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 아니 핸드폰에서의 혁신은 쿼티 키보드가 달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실제로는 키보드가 없는 이런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혁신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AI, XR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은 감히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거고 그 혁신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오지현 에반젤리스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리액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선배님을 만나볼 텐데요. 2023년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수상자입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오하은 석사 과정생께서 수상자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대회 참가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리액션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성인부 대상팀의 프로그래머이자 팀장을 맡았던 오하은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수상자가 알려주는 대회 참가 가이드입니다. 대회 기간을 헤쳐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의료나 교육 또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게임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우승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희가 수상했던 작품은 스페이스 클리너스라는 제목의 VR 게임입니다. VR은 저도 처음이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유니티에서 이미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우주에 떠도는 인공위성 잔해 같은 우주 쓰레기를 수집하고 행성들에 가서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몬스터들을 처치해서 그 몬스터들이 내뿜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메인 분야인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기획이나 프로젝트 매니징 그리고 아트까지 정말 제 능력과 체력의 한계를 좀 더 올릴 수 있었던 굉장히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 대회에서 많은 도움 주신 운영진 분들과 후원사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회 진행을 위한 10가지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식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일감의 우선순위 관리하기입니다. 대회 기간이 꽤 짧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나타내보면 이런데 사실상 오늘 OT날부터 출품작 첫 접수까지 작업 기간이 8주 있고 그리고 2차와 3차 평가 사이에 작업 기간이 4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작업 기간을 타이트하게 잘 보내려면 중요하지 않은 일감을 항상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평가에서 우리 팀이 꼭 어필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능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세우는 전략을 저는 채택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를 피드백 기회로 활용하기입니다. 발표 현장은 결과물을 가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사위원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우리 팀의 약점을 꼭 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진대회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받았던 심사위원 피드백, 그리고 수상작 전시 기간 동안 받았던 일반 체험자들의 피드백이 상 자체만큼이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또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시고 가능한 많은 피드백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반전 스포트입니다. 사실 개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기능 구현 다 되지 않았나? 할 거 대부분 다 하지 않았나?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팀은 2차 평가와 3차 평가 사이에 있는 이 4주라는 기간에 정말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아예 우주선 디자인부터 에셋부터 바꾸면서 내부적으로도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때 저희 팀이 꼴찌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고, 이때 스퍼트를 내지 않았다면은 우승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멘토와 소통하기입니다. 피드백을 잘 받으시라는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대회 진행 기간 동안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기획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획에 대한 견해를 스콘의 김재용 PD님께 메일로 물으면서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는 절대 하지 않았고 항상 그에 더해서 새로운 요소를 발표 때 선보일 수 있도록 참신함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대회가 발표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발표 내용을 꼭 잘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가령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데 과연 지금 평가하는 분들이 기능 구현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할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 특정 기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발자뿐이 아니라 기획, 아트, 사업 쪽에서도 심사위원분들이 오셔서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에만 심취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기술 스펙보다는 다양한 직군을 청중으로 하는 발표에서는 기획 의도가 우선 잘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도 기획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현할 기능 리스트가 나오면 그게 나온 이상 그때부터는 사실 구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 자체가 잘 짜여졌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대회 기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발표 현장에 가면 심사위원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그 방향이 맞다라고 믿어야 되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때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아이디어가 게임의 모든 세부 디자인이나 기능에 잘 스며들지 않았던 문제가 초반에 있었고 대회 후반에는 그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랜 B 고려하기입니다. 발표 현장에 와이파이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잘 안 터져서 미러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핫스팟을 혹시 가능하시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중에는 빌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또 마감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팀장 분이시면은 뭐 팀원들 경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 못 끝낼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면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팀 특성에 맞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현장 데모했을 노트북이나 데모 기기가 갑자기 고장날 경우도 0%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셔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팀원 하나가 항상 여분의 노트북과 HMD까지 가져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얼마나 열심히 개발했는데 발표 날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데모를 못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항상 만반의 대비를 하시고 모두 다 뭐 TJ가 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기입니다. 프로젝트가 다수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기술적인 완성도도 있고 기획자를 설득할 만한 요소도 분명해야 하고 아티스트 입장에서 시청각적으로 예쁘고 멋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고 심사위원의 전문 분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발표를 구성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장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시라는 내용입니다. 발표 현장에서 대기하고 그러면은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전날 푹 쉬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으로 자신 있게 발표하시고 그 시간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기입니다. 개발 기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개발 화면 스크린샷이나 영상 찍어 놓으시면 보고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될 때도 정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평소 테스트하는 김에 많이 찍어 놓으세요. 팀원들 사진이나 개발 일지를 남긴다든지 발표 현장에 가서도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지 이 대회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뿌듯하게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리액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최종평가 현장에서 이 팀을 만났을 때,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더욱더 멋지게 성장한 우리 선배님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10가지 팁까지 유익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회 주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가상융합산업진흥센터 권순성 과장님께서 이 대회 소개와 함께 향후 일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는데요. 대기하는 동안 잠시 뒤 이어질 경품 이벤트 접수는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사무국에서는 참여자 목록 집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리액션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리액션으로 우리 권순성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파진협회 가상융합산업진흥센터 권순성 과장입니다. 당초 엄윤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이었으나 급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대회 소개에 앞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22개의 후원사 및 유익한 특강을 해주신 오지연 팀장님, 그리고 오하은 학생, 운영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회는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4회째 진행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자 경진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총 349팀 899명이 접수하여 대회 개최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메타, 퀄컴, 유니티, UAR, 롯데월드, 로보보, 치어스랩, 버넥트, PNC솔루션, 이모션웨이브, 판피, 스미스, 드코젠,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맥스트, 핑거, 웅진싱크빅, 비비블, 푸딩, MBC CNI, 메타캠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 총 22개의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5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분야는 크게 성인부와 초중고 학생부로 구성되며 특히 성인부의 경우에는 청년들만 참여 가능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와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 규모는 총 1억 9,500만 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총 33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과제 구성은 크게 성인부와 학생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부의 경우 취업과제 9개, 창업과제 4개, 자유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부의 경우에는 자유과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회 일정은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약 2달간 열심히 개발하셔서 출품작 접수 마감일인 8월 7일까지 개발 보고서, 시연 영상, 앱 실행 파일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에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강좌와 과제별 기술 담당자의 기술 지원을 통해 각 팀별로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월 9일에 실시되는 1차 서면 평가는 각 과제별 평가위원이 각 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수상작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1차 합격팀들은 그 다음 주인 8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차 발표 평가에 참석하여 각 팀에서 개발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후 2차 합격팀들은 3주간의 1대1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고도하여 9월 12일 다시 한번 코엑스에서 3차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부의 경우에는 3차 평가가 마지막 평가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순위에 따라 수상팀이 확정됩니다. 성인부의 경우에는 3차 평가 결과 선발된 각 과제별 1등 팀들이 그 다음 날인 9월 13일에 다시 모여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대상과 최우수상팀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참가자 혜택 사항으로는 모든 참가팀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 장비와 교육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발 장비의 경우 한정된 수량에 따라 팀당 1개만 신청 가능하며 개발 계획서 검토 후 이번 주 중으로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지원의 경우 메타버스 아카데미, 유니티 게임 개발 교육, 유니티 3D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문 과정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경우 온라인 메타버스 AI 개발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대상은 참가자 전원이 수강할 수 있으나 회원 가입은 각 팀의 팀장 1명만 가능하므로 팀원 간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메타버스 아카데미 3기 자유전공을 선택하여 주시고 반드시 6월 13일까지 가입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승인은 그 다음 날인 6월 14일에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 일괄 승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니티 게임 개발 및 3D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참가자의 경우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유니티 게임 개발 교육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강 쿠폰 코드는 6월 14일에 신청자 이메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3D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문 과정은 사전에 선착순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6월 14일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예정입니다. 네, 평가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 서면 평가, 2, 3차 발표 및 현장 시험 평가, 4차 최종 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아래의 평가 기준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하게 됩니다. 네, 멘토링의 경우 2차 합격팀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사업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을 희망하는 참가팀의 수요를 받아 8월 19일부터 9일 9일까지 3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 2차 합격팀의 경우 멘토링 기간 동안 지원 조건을 충족한 참가팀 각 1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성인부 일반 분야에 지원한 참가팀 중에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로 변경하고 싶은 팀은 8월 7일 출품작 제출 전까지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식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10월 18일 금요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 수상작은 체험 부스에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대회 수상팀의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 취업과제 수상팀 중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후원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과제 수상팀 중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창업훈련비 월 100만 원 제공과 IR 자료 제작, 멘토링, 교육, 법인 설립 지원 등 창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통으로 대회 최우수 팀에게는 K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참여 기회 및 후원 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이 일단 본 대회 참가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회를 통해 본인 스스로 성장하고 나아가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정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순성 과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리액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영상과 내용은요, 추후 대여 플랫폼에 다시 한번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행사 관련 안내 또한 홈페이지에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 최종 평가를 끝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10월 18일에는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인턴십, 창업 컨설팅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열심히 임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말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고요. 행사가 진행될 때도 대회와 과제 관련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듀코젠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게임 제작 시 에셋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셋을 사용하면 혹시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듀코젠 담당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답은 에셋 사용할 때 전혀 감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오히려 에셋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더 멋진 생산성과 작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메타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LM 등 최신 기술을 활용했을 때 채점 기준에 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채점 기준 저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메타 과제에 대해서 VR 기기 외에 다른 플랫폼과의 연동에도 높은 점수를 주시나요? 이 부분도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메타 퀘스트를 활용하는 과제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메타 퀘스트 활용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과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유과제 성인부에 메타 호라이즌 월드 활용이 있던데 호라이즌 월드가 국내 오픈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혹시나 언제 오픈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알아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요. 6월 말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도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자유과제 부문에서 우리 로보로보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블록스에서 장소는 넓을수록 좋을까요? 제가 직접 여쭤봤거든요. 장소의 크기는요, 중요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기획성과 참신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과제에 있어서 우리 운영사무국에도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개발하면서 멘토 기술 상담도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우리 운영사무국 메일로 문의사항 주시면요. 개발자분들이 직접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유주제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요. 오리엔테이션 대회 속의 PPT 중 평가 지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PPT 중에 평가 지표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메타 퀘스트 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거는요.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서 검토 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문의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IT 개발 외주를 위해서 개인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요. 창업과제 지원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유, 다행히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사무국에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주제나 플랫폼 바꿔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 질문들 쭉 한번 읽어드렸고요. 자, 현장 질문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무국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채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하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정말 눈에 들어온 게 많은데 어떡하죠? 자, 메타 METAPIONEER 8128님께서 주최 측에서 보통 1차 결과물은 최소 어느 정도 개발을 희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정말 궁금한데요. 답변은 우리 권순성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이 개발자 경진대회가 일단 개발 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것도 무엇보다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으로 잘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이 정말 너무나 알차가지고 여러분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니까 질문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혹시 퓨타버스 7439님께서 올라가 버렸네요. 공용 에셋 같은 거 지원 계획 있으실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CHOHO7620님께서 자유과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메타퀘스트처럼 지원 사업 외에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라면 진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성인부 그리고 학생부 모두에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자유과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상용화된 플랫폼에서 맵을 꾸며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한다든지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지 어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발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도 또 이 부분이 궁금하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막혔다 하시는 부분들은요. 언제나 저희 운영사무국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 하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경진대회 참가팀만의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자분들 그리고 현장 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이 종료가 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개별 문자로 안내해드리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후기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당첨자분들께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실시간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자, 경품 추첨은 총 2명을 선정하는데요. 현재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메타퀘스트 3 1명, 애플 에어팟 3 1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공정한 경품 추첨을 위해서 화면 공유를 통해 추첨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창 보이시죠? 그 화면 위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시면 화면 확대 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잘 안 보인다 하시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우선 현재 발표자 및 운영진 인원을 포함해서 지금 무려 299명. 와, 정말 300명 가까이의 참석자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모두 추첨자 목록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퀘스트 3 1개, 애플 에어팟 1개 순서대로 경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첨은 총 2번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추첨 진행했을 때 경진대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당첨되면 재추첨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참가자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점 참가하시면서 메타퀘스트 3의 주인공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타퀘스트 3를 받아가실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가난한 맘 9415번. 자, 운영사무국에서요. 지금 이분이 참가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가난한 맘 9415번 축하드립니다. 메타퀘스트 3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애플 에어팟 3의 주인공 한 명을 추첨하겠습니다. 자, 애플 에어팟 3를 받아가실 주인공, 부럽다,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애플 에어팟 3의 주인공은 과연 축하드립니다. 헬로 8522번. 자, 우리 운영사무국에서 지금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가자분이 맞을까요? 참가자분이 맞다면 이분, 아니라면 재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헬로 언더바 8522번입니다. HELL.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이분이 참가자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재추첨하겠습니다. 애플 에어팟 3의 주인공. 자, 이 시간을 위해서 팀명과 언더바 그리고 자신의 뒤 휴대폰 번호 4자리를 설정을 계속해서 부탁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XR 여행자 2502번 참가자분이 맞을까요? 맞다면 이분이 당첨이 되시는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XR 여행자 2502번 애플 에어팟 3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께는 운영사무국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아쉽게도 당첨을 놓치신 분들께도 나머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리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후기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신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오리엔테이션 어떠셨나요? 정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짧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의 대회 참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행사 영상과 내용은 대여 플랫폼에 다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이나 그리고 팀원 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대여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출품작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7일 수요일까지이며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각각 8월 9일 그리고 8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잘 참고하셔서요. 경진대회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대회를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한 메타버스 인재로 거듭날 우리 여러분의 첫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박유림 그리고 수어로 함께해 주신 서희주 수어 통역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